이게 뭔 아주 그냥 금방 보시잖아요. 오른쪽에 그 괴벨스, KBS, 괴벨스, KBS입니다. 이게 보면 괴벨스. 예? 소득 주도 성장이 인기를 끈 이유 대중에 영합했기 때문에 귓속말로 이거죠 보면. 성장이 분배를 이끄는 게 아니고 분배가 성장을 이끌어야 이런 감언이 있어요. 성장 얘기하지 마. 성장이 분배 이끄는 게 아니고 분배가 성장을 이끌어요. 이런 감언이 소리죠. 입이 확 벌어진 거 아닙니까 보면요. 괴벌스. 저 입 못 다물어 저 사실은. 뇌가 뇌절을 알렸다. 7번째, 양극화 오도예요. 빈익부, 그러니까 부익부가 빈익빈을 초래한다. 이렇게 잠깐 얘기를 하는 거죠. 여기 아주 간단한 그림에 보면 여기 옛날에요. 옛날에 이제 폭이 좁죠, 그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여기 보다시피 잘 사는 사람이나 못 사는 사람 별로 차이가 안 나요. 하지만 요새 뭐죠? 폭이 넓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경제 성장이 뭐냐면 평균 소득이 커지는 거고요. 분산이 커져, 분산이요. 분산이. 옛날에 다 중학교 그 사회, 농업 사회 거기서 뭐가 부자가 있겠어요. 그래봤자 고작 천석궁 아닙니까? 근데 지금 뭐예요? 그야말로 학력이 뭐예요 지금요. 무지무지하게 많이 공부를 하고 기회가 그렇게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잘 되는 사람은 뭐죠? 이렇게 여기까지 와 있는 거고 못 되는 사람은 저기 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우리가 숙명이에요. 지금 숙명. 발전한데 뭡니까? 평균도 이동하지만 분산도 커지는 거죠. 그러면 누가 부자가 돼서 누가 가난합니까? 제 표현대로 하면은 선생님이 잘생기셔서 지금 못생긴 게 돼야 된다고 보면요. 그건 아니잖아 보면은. 예? 최진실 이뻐하고 다른 여자가 못생겼습니까? 그건 아니잖아 지금. 예? 그런 식으로 이렇게 지금 여기 보세요. 간단하게. 여기 한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소득 불평등도가 큰 나라라고 전락했다. 이게 문재인의 2019년 1월 기자회견 발언 내용입니다. 제가 쓴 게 아니에요. 이거 보세요, 지금. 2019년 1월 기자회견 발언 내용에 한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소득 불평등도가 큰 나라로 전락했다. 이거는 팩트가 아닙니다. 제가 길게 못 써서 그래요. 귀찮아서. 예? 경제 성장은요, 사치품이 필수품이 되는 과정이에요. 전골, 궁중 음식이죠. 지금 전부 다 전골을 먹어요, 누구든지. 김치 전골, 만두 전골 다 먹잖아요, 보면요. 이게 바로 성장하는 겁니다. 보면 이게 지금. 그리고 경제가 성장하면은요, 과거의 빈곤층은 절대적 기준에서 볼 때 빈곤에서 벗어나는 거죠. 하지만 여기 빨간 글씨에 쓴 것처럼 상대적으로 빈곤을 정의하면은요, 상대적 빈곤은 영원히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영원히 벗어날 수 없는 문제를 잘못 낸 거죠. 따라서 빈곤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얘기를 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지 말고 절대 빈곤에서 벗어나고 아픈 사람 없고 못 먹는 사람 없으면 그게 맞는 거지. 어떻게 이걸 비교해서 배 아픈 걸 같은 거를 인정하고 그게 말이 됩니까? 아니죠. 그래서 상대적 빈곤은 우리 얘기하면 영원히 풀 수가 없어요. 따라서 문제 자체가 잘못 정의된 거죠. 알뜰폰 가졌어요? 그럼 절대 빈곤 벗어나신 겁니다. 그렇게 하자고. 모든 사람이 어떻게 적습니까? 핸드폰을 갖다 스마트폰으로 합니까? 그렇게 할 필요도 없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양극화, 소득분배 불평등 심화로 이걸 고쳐 써보세요. 그러면은 양극화는 한국뿐만 아니라 선진국의 공통된 문제입니다. 양극화는 상당한 정도요, ICT 기술의 발전 또는 발달에 따른 생산 구조의 변화, 또 하나는 세계 경제 글로벌화에 따른 국제 분업의 심화에 연유되는 거죠. 이건 너무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경제가 산업화 단계를 넘어서 지식 기반 사회로 옮겨갈수록 고학력 사회로 갈수록 4차 산업혁명이 진행될수록 소득 불평등은 더욱 가속화될 수밖에 없어요. 그걸 받아들이셔야 돼, 보면요. 만약 이걸 막으면 뭐죠? 발전하지 않는 거죠. 디지털 디바이드, 디지털 해브와 디지털 해브 낫, 이 차이가 큰 겁니다. 이거죠. 그럼 디지털 우리 하지 말아야 돼요? 그건 아니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솔루션은 간단한 거예요. 이게 지금 순서가 약간 에러가 난 것 같은데, 이걸 하여튼 봅시다 보면서 이제
그래서 여기서 이제 마저 얘기하면 그럼 우리가 어떻게, 그러니까 사회 안전망을 해주면 되는 거죠. 사회 안전망.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사회 안전망을 해서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저기, 그래서 기회균등의 결과 평등을 유발하지 않는다. 이거 보세요. 그렇게 도대체 기회균등 아니죠. 근데 기회균등을 만들어 보세요. 그렇다고 결과 평등이 일어납니까? 그거는 안 해요. 그건 아니라고요, 지금. 만약에 여기 제일 아래 빨간 것이 이걸 한번 인정해 보세요. 모든 사람이 동일한 출발선상에 서는 것이 사회적 권리로 인정되면은, 그죠? 그러면 아마 정부는 무한대 자원을 투입해야 될 거예요. 쓸데없는데 도대체. 그렇잖아요. 제가 앞서가서 너희 뒤로 와. 제가 뒤에서 너 끌고 와. 지금 우리는 사실 알게 모르게 보면은요, 학년마다 이렇게 다 뭐 이렇게 좀 성적도 다 뭐 이렇게 좀 매기면서 이렇게 조금씩 맞춰줍니다. 보면 보정을 해줘요. 다시 올라가 보세요. 동일한 출발 선상에 서는 것은 불가능해요. 오리지널 포지션 기대하지 마세요. 여기에 자신의 외모를, 자신의 부모를, 자신의 재능을 선택하고 태어난 분 계십니까? 없잖아요. 자기 의지와 관계없이 던져진 존재인데 어떻게 이걸 갖다 동일한 출발 선상에 서겠어요, 지금. 미제스라는 분이 계십니다. 굉장히 우리가 존경해야 돼요. 문학적인 표현이에요. 이게 바로 문학적인 표현이에요. 문의 창작반이 아니고 아까 같이 말이죠.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왜 가고 도대체, 다치려고 도대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연의 공작문을 나서는 순간 다시는 같은 것을 두 번 다시 만들지 않는다는 도장이 찍힌 것이 바로 인간이라는 거예요, 지금요. 유일무이하다 그거죠. 따라서 너는 너기 때문에 네가 가진 걸 갖고 최선 다해라 그런 얘기죠. 금수저, 은수저, 흑수저 그런 얘기를 안 했잖아요. 우리만 도대체 뭡니까 지금? 다시 보세요. 왜 우리가 존재하고 왜 존귀하죠? 보다시피 자연의 공작문을 나서는 순간에 다시는 같은 것을 두 번 다시 만들지 않겠다는 도장이 찍혀서 태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태어난 이 자리가 바로 내가 쓰는 데고 내가 보는 데가 내가 앞으로 갈 때고 그렇지 않습니까? 옛날 이양화 씨의 옛날에 수필이 있어요. 계곡에 있는 나무는 물이 많아서 뭐 그게 부럽고 산비탈해서 따사로운 어떤 하지만 뭐죠? 그거는 그게 아니에요. 있는 그대로 보세요. 태어난 그대로. 저도 사실 이 외모를 어떡하지? 살면서 얼마나 고생을 했겠습니까, 제가. 잘 살지 않아 보면요. 장가도 들었고 애도 낳고요, 보면은. 근데 왜 도대체 맨날 이걸 갖다 나무 견주고 말이죠, 보면. 자기한테 있는 걸 찾으세요. 내 맨 학생들은 그렇다고 보면. 야, 너희들 말이지, 얘 바보들아. 제발 하지 마라. 너희들 인생의 3분의 1은 뭐해? 남과 비교하느라고 놓죠. 남과 비교하느라고. 남과 비교하느라고. 또 3분의 1 뭐? 남과 비교하느라고. 그러니까 남과 비교하는 3분의 1. 또 3분의 1 뭐 한탄하다가. 그러지 말고 비교하지 마시고 나한테 있는 좋은 점을 찾으시라고요. 나한테 있는 좋은 점을. 자기한테 DNA로부터 뭐 가지는 좋은 점을 찾아야지. 그럴 때 왜 맨날 같이 못한 걸 갖다가 제가 키가 이렇게 크지 않은 걸 제가 한탄해서 뭐 하겠어, 도대체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동일한 출발선상에 서는 것이 사회적 권리로 인정되면 정부는 무한대의 자원을 투입해야 돼요. 윗을 불고 너 이리로 가 저리로 가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보면. 10대 글로벌 기업 뭐 좀 디테일은 그런데 보면요. IT 기업의 부상이 전통 기업을 망하게 한 게 아닙니다. 여기 보면요. 글로벌 기업에 보세요. 애플, 그죠? 알파벳, MS, 알파벳은 이제 저거죠. 뭐죠? 그거 구글이죠, 구글. 그래서 이제 애플, 구글 O와 알파벳, 그 다음에 MS, 페이스북, 아마존. 이게 다 보세요. 다 미국의 뭐 신생기업이에요, 보면요. 지금 이 기업이 다른 걸 밀어낸 게 아니잖아요, 보면요. 예? 결국 시대의 변화를 읽고 새로운 물길에 올라타야 되는 건데 이걸 때 맨날 도대체 무슨 뭐 빈익빈 부익부만 따지고 있으니 예? 이게 말이 됩니까? 그 다음에 이제 경제 운영은 제로섬이 전혀 아닙니다. 경제 운영은 진짜 제로섬이야. 이걸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요. 그야말로 앞집에 김서방이 성공해서 그 이유로 해서 뒷집에 박서방이 실패한 게 절대로 아닙니다. 경기 좋으면요. 박서방도 잘 되고 최서방도 잘 되고 조서방도 잘 돼요. 하지만 안 되면 다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잘 돼서 그게 아닙니다. 지금 제로섬이 아니라고. 우리 자꾸 제로섬을 생각해서 누가 갖고 가서 누가 그 필요한 목 이상 갖고 가서 뭐가 잘못됐다. 근데 그렇게 보시지 말라는 거죠. 스티브 잡스의 성공은요. 부의 불평등을 높였죠. 하지만 그의 성공으로 새로운 산업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럼 우리가 뭐를 봐야 되겠어요? 스티브 잡스가 해서 뭐 불평등을 높였다만 보면 되겠습니까? 옛날에 제가 국회에 가서 어떤 뭐 더불어민주당, 더불당하고 하는데 양극화도 선한, 양질의 양극화가 얼마나 많은지 아냐.
양극화 어떻게 선언하네, 양질. 그럼 스티브 잡스의 그 성공은 뭐예요? 양질화 됐죠. 아니, 다시 양극화 됐죠. 하지만 그건 뭐예요? 새로운 산업이 만들어진 거 아닙니까? 지금. 그의 성공으로 가난한 사람의 삶의 질이 높아졌지 않습니까? 보면은. 따라서 이런 양극화는 우리가 부추기고 칭찬하고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런 게 잘못되면 뭐예요? 좀 누군가 처졌을 때는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고 패자 부활전을 가능케 하는 제도 장치를 마련하는 것만 하면 되는 거죠. 다시 그러니까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고요. 패자 부활전을 가능하게 하는 제도 장치를 마련하는 걸 충분합니다. 지금 왜 그걸 갖다 여기서 선을 긋지 못하고 누구는 뭐 구조적으로 무슨 노력해도 안 되고, 예? 무슨 부모 잘 만난 뭐 그런 걸로 해서 이거 뭐를 고백하지만은 여기 대학 교수들 뭐 자제분이요 평균적으로 공부 못해요. 그게 묘하더라고요 보면요. 의사들 몸 약해요. 대학 교수들 아들 딸 공부 잘 하는 거 못 봤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굴러가는 거죠. 예? 568 정책 실패를 통계 분식으로 가리려 함. 이거는 아주 악질의 악질. 예? 정책 실패를 통계 분식으로 가리려 함. 소득 주도 성장으로 고용 증가가 늘지 않자 나온 것이 기저효과, 생산 인구 감소 뭐 이거에 보면요. 그리고 사회적 예산 투입 노인 일자리로 40대 제조업 일자리 감소를 가리려 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지금? 노인 25만 늘었다. 그 다음에 뭐예요, 지금? 40대 제조업 10만 줄었다. 그래도 합이 15만 늘었다는데, 도대체. 늘었다는, 그게 말이 됩니까, 도대체? 이게 등가가 돼요, 등가가 지금. 제조업의 40대 한 자리하고 지금 60대 뭐야, 지금 70대 도대체 노인 말이죠. 사회적으로 일자리 만들 중과 그거 등가물이 되냐 그런 얘기예요, 보면은. 그럼 여기서 100만이 늘는 건 뭡니까? 그건 드나마나 부담만 되는 거죠. 이걸 갖고 총결 내서 말이죠. 예? 사회적 일자리를 늘려가지고 40대 제조업의 일자리가 감소된 걸 감추려고 한 것, 이거는 네가 네 죄를 알렸다 그겁니다. 더 화가 나는 게 있어요. 최근에 왜 농어촌 고용이 급증합니까? 최근에 2019년도 6, 7, 8 보세요 보면 농촌 사회로 회귀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사실 왜 그래 도대체 왜? 그러니까 이거 보면은 미안하지만은 통계 분식으로 가리를 한 건데 얘기를 좀 더 뭐죠? 정달하게 하면 통계 사기라고요 보면은 우리가 누구 사기라고 그러죠? 사기가 뭡니까? 말이 안 되는 거 누굴 꼬드기는 거 아니에요? 보니까 논리가 안 되는 거 사람한테 현혹한 거 아니에요? 그럼 사기죠 뭡니까 이게 지금? 정책 사기는 마찬가지예요. 통계 사기는 마찬가지다라고 좀 톤을 제가 낮췄습니다. 그래서 여기 제목의 단계 뭐냐면은 정책 실패를 통계 분식으로 가리려 했다는 것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지금 여기 보다시피 아래 그림 보세요. 만약에 생산 인구가 감소되면은요 고용률은 높아져야 될 거 아니에요. 최소한도요. 그렇잖아요. 생산 인구가 감소하는데 고용률은 왜 낮아집니까 도대체? 그 툭하면 기저효과 얘기를 하고. 예. 예? 좀 지루하시죠? 거의 다 왔습니다. 569 미래 세대 짐지우는 세대 이기주의. 이거는 진짜 싫어요. 보면은 그래도 보면은 내 가족에서 보면은 제가 조금 근검절약하는 게 뭐죠? 제 자식을 위해서 노력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논리가 그대로 적용돼야 돼요. 우리 현 세대가 자식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뭐죠? 절약하는 정신을 가져야 돼요. 그게 아니고 미래 세대 짐지우고 미리 끌어다 쓰는 게 바로 이 정부입니다. 지금요. 그게 너무 싫은 거예요. 제가 보면은 이렇게 타락할 수 있냐 그런 얘기예요. 국가가 증거를 낼게요. 여기 보시면은 2015, 16 그렇게 쭉 올라가는 겁니다. 그죠? 16, 17 올라가는데 크게 늘어난 내년 정부 예산이에요. 그러면은 2016, 17에 보면은 뭐 2.9%, 3.7% 맞아요, 이거는요. 그러니까 경상 성장률에 준해서 또는 연계돼서 올라가는 누가 뭐랍니까? 그건 당연히 맞는 거죠. 그래서 2016, 2017년은 뭐예요? 경상 성장률에 연계되면 괜찮아. 그렇지만 이 정부가 뭐예요? 들어오고 나서 그다음 18년 보세요. 7.1로 뛰었어요. 그다음 또 2018년 뭡니까? 얼마나 뛰었습니까? 9.7로 뛰었어요. 도대체. 이렇게 하면 뭡니까? 이렇게 미리 끌어다 쓰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누군가 갚아야 될 거 아니에요, 보면요. 이거는 아니죠. 예산 증가율이 경상 성장률하고 같으면 중립적인데 2019년도 올해 예산 팽창률은 경상 성장률 2배예요, 2배.
정부 규모가 커지면요, 민간 섹터가 작아져요. 그렇잖아요. 지갑이 지금 두 개가 있어. 하나는 국고가 있고 하나는 내 지갑이에요. 그러면은 이론이 어디에 남아있어야 한 목적으로 쓰일까요? 내 지갑에 있는 게 맞는 거죠. 국고에 들어가면 그건 뭐죠? 이미 뭐예요? 지금 뭐 안산에서 보면은 뭐 안산에 1년 거주하면은 뭐 대학 등록금으로 받은 낮춰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말이 됩니까 도대체 그게? 그게 안산은 참 이상한 동네 진짜. 예? 그게 뭡니까 도대체 그게? 예? 더군다나 그 재정 자립도도 그렇게 신통치 않은 데서 말이죠. 여기 왔습니다. 국가 경영과 기업 경영은 본질적으로 다를 수가 없어요. 똑같은 거예요. 국가나 기업이나 경영은 비슷해요. 그래서 드러커의 효과성과 효율성의 조건을 충족을 해야 되는데요. 여기 보시면 재밌습니다. 조금 지루하시더라도 보세요. 효과성, doing right thing이죠. right thing, 제대로 할 거를 하는 거죠.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이 효과성이죠. 그 다음에 효율은 뭐예요? 일을 제대로 하는 겁니다. doing things right이죠. doing things right. 일을 제대로 하는 것이 효율성이고 효과성은 해야 할 거를 해야 되는 거죠. doing the right thing이죠. 이 두 가지가 충족돼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효과적이지 못하고 효율적이지 못한 기업은 궁극적으로 시장에서 도태가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효율적으로 효과적이지 못한 그런 기업은 시장에서 도태되는데 정부는 도산하지도 않아요. 도태되지도 않아요. 속으로 골병이 듭습니다. 최악의 조합이 뭡니까? 하지 말아야 할 일을 거침없이 하는 것, 비효과적인 것을 효율적으로 하는 것, 이것만큼 나쁜 것. 이게 바로 우리나라 재정 운영이 그렇다니까요. 비효과적인 것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것, 우리나라 재정 운영이 그렇다고 봅니다. 인구 절벽 상황에서요, 출산을 위한 인프라 구축을 해야 되죠. 외면하고 아동수당 등 현금 살포만 합니다. 이렇게 하지 마세요. 제가 평소에 얘기하는 게 뭐냐. 출산하면은요, 그야말로 받는 쪽에서 감사한 느낌이 들도록 럼섬으로 500만 원을 주세요. 500만 원을. 그 대신 모든 걸 다 없애야 되는 거예요. 모든 걸 다. 축하금, 격려금, 장려금이 되는 거죠. 근데 이런 식으로 해갖고 지금 뭐 10만 원씩 그 지금 뭐 아동수당 준다고 좀 많이 났습니까? 미안하지만은 이거는 어머니 뭐 피자값밖에 안 돼요, 사실요. 이걸 모아서 진짜 그야말로 지금 여기 보다시피 출산을 높이는 뭐야? 인프라를 구축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그냥 수당을 갖다가 그냥 뿌려서 현금만 뿌리는 겁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도움이 됩니까? 지금 이게. 그래서 뭐 출산 대책 무슨 뭐 해갖고 돈은 돈대로 쓰고 아무 저 연결도 안 되고 말이죠. 지금 잘 생각해 보세요. 슈퍼마켓 가면은 기저귀 파는데 어디 있습니까? 없잖아요. 안 팔리니까 저 구석에 가다가 전부 다 뭐예요? 지금은 이제 그냥 뭐 인터넷 뱅킹으로 하듯이 인터넷에서 이제 사는 게 되는 거죠. 제가 애를 키울 때는 뭐죠? 가장 눈에 잘 띄는데 기저귀가 있었고 가장 눈에 잘 띄는데 분유가 있었단 말이죠. 그 당시에는. 지금 어디 갔냐 그런 얘기예요. 애를 안 낳으니까. 맨날 도대체 아동수당 10만 원, 그게 뭐예요? 엄마 그 피자나, 죄송하지만 스타벅스 가서 커피를 마시고. 무슨 도대체 출산하고 연결되냐 그런 얘기예요, 이게. 페카토 모로텔레, 이태리 말로 저는 잘 몰라. 그런데 용서받지 못할 죄. 공직자가 국가 예산을 낭비하는 것, 기업가들이 이윤을 남기지 못하는 것. 이게 바로 뭐냐면은 용서하지 못할 죄예요. 용서해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나라 위정자는 이중으로 죄를 져요. 국가 예산을 방만하게 운영하고 그것도 부족해서 기업이 이윤을 내기 어렵게 아주 척박한 규제 환경을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바로 공무원이에요. 그 위에 또 누가 있습니까? 정치인이 있는 거죠. 이게 지금 말이 됩니까? 이게 지금. 예? 5, 6, 10. 이제 다 왔습니다. 다 왔는데 규제 완화 속에서 우리만, 그러니까 이제 전 세계 이제 규제 완화 추세 속에서 우리만 역주행을 했어요. 노동시장 유연화의 역행, 비정규직 제도를 없애고, 비정규직 나쁜 게 아닙니다. 비정규직이 준금날인데 그렇지 않아요 보면? 그 비정규직을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러면 노동시장에 들어올 친구들은 뭐죠? 비정규직 자리마저 없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아니에요 보면은. 비정규직 제도를 없애고 정리해고를 갖다 원칙적으로 금지시키고 노조 경영 참여를 보장했어. 이 정부 들어와서 2년 사이에 한 게 바로 이겁니다 지금. 그러다 보니까 노동시장 유연화, 사람을 내보내야만 사람을 뽑을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보면 진짜 죄송한데 우리가 화장실을 가야 다음에 밥을 먹을 거 아니에요 도대체. 화장실을 못 가는데 어떻게 밥을 먹냐 그런 얘기예요 지금. 너무 당연한 거죠 보면은 이게. 비정규직 없애고 정리해고 못하게 하고 노조 경영 참여. 그럼 누가 사람을 뽑겠어요? 누가 기업을 만들어서 사람을 뽑는 어떤 그런 열매가 달릴 수 있는 어떤 그런 일자리 나무를 갖다 심겠네 그런 얘기죠. 성장 부재의 정책 사고, 이게 바로 부분세를 올린 겁니다. 법인세는 부자 세금이 절대로 안 해요. 큰 법인, 작은 법인은 있지만요. 부자 법인, 가난한 법인이 있는 게 아니에요. 삼성전자는 큰 법인이에요. 법인세는 뭐냐면 십시일반하는 거예요. 만약에 법인세 없으면요, 월급 더 줄 수 있어요. 법인세 뭐죠? 없으면 뭐죠? 배당 더 할 수 있어요. 법인세 없으면 뭐죠? 납품업체 돈 더 줄 수 있어요, 사실요. 그러니까 이걸 취합을 해서 법인이 갖다 내는 간접세지, 그게 지금 직접세가 사실은 안 해요, 내용적으로는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미국의 트럼프가 뭘 했습니까? 법인세를 35%에서 21% 낮춰서 뭐죠? 리쇼링. 들어오세요. 웰컴 투 USA 하는 거 아닙니까? 들어오시라고. 근데 우리는 뭡니까? 나가세요 아니에요. 25% 올리고 나서 말이죠. 증거가 있습니다, 여기. 한국의 2017년 자본 유입 대 자본 유출을 보세요. 229 대 490이에요. 229가 뭐예요? 들어온 거예요, 나간 거예요? 들어온 거예요. 나간 거 얼마입니까? 490이죠. 법인세 25% 인상, 해외 기업에게 들어오지 말라고 손살에 치는 겁니다. 그러면서 무슨 도대체 공무원을 뽑아서 고용을 갖다가 어떻게 보면 어떤 큰 흐름을 좀 안 되면 이런 얘기를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저기 조금만 쉬었다 하시겠어요? 조금만? 왜냐면은 한 20분, 15분 더 하는데 계속 할까요? 네, 그러면은 이제 많이 왔습니다. 정책 사례. 그러니까 이제 정책 실패 사례 분석이에요. 소득 주도 성장 비판. 이게 뭡니까? 이게 능력에 따라서 생산한 것으로 필요에 따라 분배량을 채우지 못해 실패한 사회주의 실험하고 다른 게 없어요. 나중에 보세요. 요거는요. 보시고 그다음에 저기 소득 주도 성장 인기를 끈 이유가 뭘까? 이게 뭐 맞아? 그냥 금방 보시잖아요. 오른쪽에 그 괴벨스, KBS입니다. 이게 보면 괴벨스. 네? 소득 주도 성장 인기를 끈 이유, 대중에 영합했기 때문에. 귓속말로 이거죠, 보면. 성장이 분배를 이끄는 게 아니고 분배가 성장을 이끌어요. 이런 감언이 있어요. 성장 얘기하지 마. 성장이 분배 이끄는 게 아니고 분배가 성장을 이끌어요. 이런 감언이 소리죠. 입이 확 벌어진 거 아닙니까? 보면요. 괴벌스. 저 입 못 다물어줘. 사실은. 한번 놀래서 벌어집니다. 문제. 여기 이제 소득 주도 성장의 논리 전개 역진적이에요. 이건 제가 아마 어디든 보실 수 없을 거예요. 소득 주도 성장의 이제 논리 전개가 역진적이다. 왜? 문제를 푸는 게 아니고 답을 내고 그 다음에 문제를 거기에 맞춰서 내는 그런 격입니다. 이게 지금 잘 생각해 보세요. 이거에 보면요, 성장 분배죠.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솔루션을 먼저 제시하고 거기에 맞춰 문제를 낸 격이에요. 낸 격 이겁니다. 한번 깊이 생각해 보세요. 왜 이런 얘기를 제가 드리는지. 요거 조금 힘들지만 한 패러그래프만 보세요. 보면요. 소득 주도 성장은 지속 가능하지 않아요. 왜 그런가 보세요. 잘 보세요. 조금 인내를 하세요. 분배를 통해 창출된 소득이, 그렇죠? 분배를 통해서 창출된 소득이 그 다음 기에 성장을 위해서 필요한 분배 요구량을 채우지 못하면 성장은 이어지지 않겠죠. 그렇죠? 다시 한번요. 조금 참으세요. 그래서 분배를 통해 창출된 소득이 그 다음 기에 성장을 위해 필요한 분배 요구량보다 작으면 성장이 이루어질 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 소득 주도 성장 논리적으로 완결된 구조가 아니에요. 분배, 즉 소비를 출발점으로 해서 경제를 돌게 할 수는 있지만은 소비가 늘어난다고 경제의 생산력이 늘어나는 게 아닙니다. 따라서 이것이 치명적인 약점이죠, 보면요. 잠재 생산성을 설명을 할 수 없는 겁니다, 지금요. 잠재 생산성은 자본 축적, 노동 생산성, 기술 수준에 의해서 결정되는데 이거를 설명을 못 하는 거예요, 이거를 지금. 그러니까 이거는 이론도 아니죠. 하나의 프로그램이 지나지 않는 거를
그걸 갖다 이제 그걸 큰 무슨 구세주에 있는 거 마냥 바로 이겁니다. 좀 입이 딱 벌어진 거 아니에요. 귓속말 한 거죠. 성장 그거 아니야. 분배를 통해서 성장할 수 있어요. 그래요? 이게 뭐죠? 뭐 보면 괴벨스죠. 보면 괴벨스. 예? 괴벨스가 있는데 그거 참 반면 교사로도 못 삼고 말이죠. 소득 주도 성장은 경제 성장과 경기 순환을 혼돈하고 있어요. 소득은 성장의 결과일 뿐 원천일 수 없죠. 맞죠? 그렇죠? 다시 읽어드릴까요? 소득 주도 성장은 경제 성장과 경제 순환을 혼돈하고 있어요. 소득은 성장의 결과일 뿐 원천일 수 없죠. 소득 주도 성장은 마차로 말을 끌게 하는 격을 안 넣으면 또 뭐라 그럴 것 같아서 격을 넣은 겁니다. 그래갖고 지금 마차로 말을 끄는 거 아니에요, 보면 지금요. 예? 마차로 말을 끄는 격이죠. 소득 주도 성장은 마차로 말을 끄는 격. 최저임금제 이것도 그렇습니다. 다 아시는 거고요. 뭘 착각했나? 한마디요. 여기 보면요. 2017-18 양년도에 최저임금이 30%가 올랐어요. 30%. 그러면은 쿼트 오른 최저임금에서 계속 고용된다면은 그만큼 내 소득은 증가하겠죠. 다시요. 오른 최저임금에서 계속 고용이 된다면은 그 조건 하에서 그만큼 내 소득은 증가합니다. 하지만 그 효과가 가정법에 기인해서는 안 되잖아요. 최저임금이 오르면은 내 일자리가 보존이 안 되는 걸 모르는 겁니다. 지금 도대체. 예? 최저임금은 올랐지만은 내가 직업을 잃었다면 다른 물가가 올랐다면은 내 실질 소득은 감소한 거죠. 아는 것보다 못한 거죠. 보면요. 명지대학교 앞에 맥도날드가 있어요. 24시간 당연히 했죠. 올라가니까 6시간 줄여요. 12시에서 6시간 안 해요. 그러면은 24시간에서 뭐죠? 6시간을 뺀 4분의 300개의 사람을 안 쓰는 거예요. 보면요. 자기가 자기를 방어하는 건데 보면은 이런 식으로 오른 최저임금에서 계속 고용된다고 가정하면 내가 날개가 있다면은 if I were a bird 똑같은 거죠. 예? 날개 있다면은 오른 최저임금에서 계속 고용된다면 좋아. 하지만 당신은 계속하지 못한다 그런 얘기죠. 내가 직업을 잃는다면은 다른 물가를 자극해서 내 구매력이 떨어진다면 그게 무슨 도움이 됩니까? 그건 아니죠. 시뮬레이션 굉장히 재밌어요. 보면요. 이겁니다. 본질이에요. 어떤 사회의 경제 활동력 100명. 실업률이 10%예요. 취업자가 얼마죠? 90명. 최저임금이 시급 5천 원이에요. 이 시급을 6천 원 올렸어요. 이겁니다. 보면 간단하죠. 그래서 이제 100명이 있고요. 실업률이 10%, 그다음 취업자는 당연히 90명이 되고 최저임금이 5천 원 이걸 올렸어. 6천 원으로. 왼쪽 보세요. 인상전. 최저임금 5천 원, 경제활동 인구 100명, 고용인원 90명이죠. 실업률 10%. 여기서 임금 총액이 뭡니까? 90명 곱하기 0.5 45만 원. 요 45만 임금 총액은 늘 수가 없어요. 이거를 인상분에 나눠 갖는 거예요. 지금요. 최저임금이 6만 원, 다시 6천 원 됐죠. 그러고 경제활동인구 좀 뭐예요? 100명이에요. 그러면은 45만 원을 지금 뭐예요? 0.6로 나눠보세요. 그러면 75명밖에 고용을 못해요. 지금. 그렇잖아요. 지금. 너무 간단하지 않습니까? 따라서 예전에 뭐예요? 90명에 고용됐는데 그걸 75명에 몰아준 거죠.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임금 총액이 변할 수가 없어요. 당장 지금. 그거는 생산력이 결정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예전에 일자리를 가졌던 뭐예요? 지금 15명이 어떻게 됩니까? 지금 쫓겨나는 거죠. 보면요. 90명이었는데 75로 낮아졌잖아요. 그러고요. 이 정해진 임금 총액을 소수가 나눠 갖다 보니까 양극화가 더 심해지는 거죠. 그렇지 않아 보면. 몰아주는 거예요. 지금요. 예? 만약에 임금 총액이 늘어난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임금 총액 그대로 안 해보면 나눠진 걸 갖다 뭐죠? 분모를 좁히다 보니까 한 사람 목은 높아지는 거죠. 이거를 보고 우리 문재인은 무슨 취업을 유지한 사람들을 보자. 그러면 취업이 유지가 안 된 사람 인간도 아닙니까? 국민도 아닙니까? 백성도 아닙니까? 한미 성장률 역전 모골이 송연하지 않았어요. 한미 성장률. 미국은 큰 나라예요. 큰 나라 지금.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잖아요. 지금. 여기 보시면은 여기 잘 보세요. 보면 2012년 이후에 한국의 경제 성장률이요. 세계 성장률 평균 이하로 내려갔어요. 이 그림을 보세요. 이 그림을. 2012년 이후에 우리나라 성장률이 세계 성장률 평균 이하로 내려갔습니다. 지금.
그리고 2018년도에 미국 경제 성장률이 한국 경제 성장률보다 더 높아요, 높아. IMF 외환위기, 메르스 사태 등 외부 요인이 있었을 때, 그때가 아닌 정상적인 상태에서 미국보다 성장률이 낮은 건 이번이 처음이에요. 다시 한 번요. 우리가 메르스, IMF, 뭐 이유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헤맸지만 그런 게 아니고 정상적인 상태에서 우리 성장률이 큰 등치의 미국보다 낮은 성장률을 실현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그런 얘기예요.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굉장히 지금. 이게 뭡니까? 저성장 구조화입니다. 조선, 자동차, 철강 등 주력 산업 엉망이죠. 그죠? 그런데 지금 신수종은 좀 발굴이 안 돼요. 그 얼마 전에 삼성 바이오로직스 보세요. 그거 난리 피우잖아요, 보면요. 그거를. 투자 위축, 내수 부진, 고령화, 서비스 부문 생산성 저하 이런 거죠. 반시장적 정책 실패도 일조를 한 거죠. 최저임금 인상 등등등등.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한국 경제 성장률, 세계 경제 성장률과의 격차가 확대되고 있어요. 2018년도 1%입니다. 제가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세요, 보면은. 여기 이제 색깔이 좀 다르죠. 그래서 우리가 2.66을 했습니다. 2.66. 그 다음에 전체 이제 성장률 평균이 3.66이죠,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세계 성장률 평균보다 1%가 모자라요, 지금요. 세계 성장률 평균보다 거긴 다 섞여 있는데, 그런데 이것이 뭐죠? 앞으로 더 어떻게 되는 거예요? 1% 이상 차이가 더 벌어질 수 있어요. 앞으로가 더 걱정입니다. 미중 무역 전쟁이 본격화되고요. 경제 버팀목이었던 반도체 수출마저 감소세에 오로지 정부 지출만 증가하고 있죠. 오로지 정부 지출만. 어디서 뒷감당합니까? 무디스가 우리나라 이렇게 좀 안 좋아요. 안 맞아. 그래서 무디스는 뭐냐면 올 성장률 2.1% 전망치를 낮췄어요. 2.1%면 우리가 못 견뎌요. 2.1% 못 견딥니다, 지금. 현실화되면은 경제 저항이 일어날 수 있다고 제가 아주 완곡하게 표현했어요, 지금. 예? 지금 장사 됩니까? 장사 지금요? 예? 아니잖아요, 지금요. 이제 국민의 저항권. 제가 국민의 저항권. 사회계약의 일부입니다. 국민의 저항권. 사회계약의 일부예요. 제가 이걸 왜 하겠어요, 보면. 이걸요. 전 로크 통치론 아주 간단해요. 어렵지 않습니다. 로크가 인간은 각자가 자기를 위한 재판관이고 집행자라고 그렇게 인간에 대해서 뭐 신성시한 거예요, 보면요. 내가 나를 규율하고 내가 나를 갖다 영위한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뭐냐면은 인간은 각자가 자기를 위한 재판관이고 집행자다. 그 다음에 통치자의 권위는 신민이 자발적으로 체결한 사회계약에서 비롯된다고 설파합니다, 지금. 그러니까 뭐냐면 다 다 소우주야, 지금. 자기가 스스로 책임지고 자기가 생을 영위하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뭐예요? 사회계약을 통해서 여기 보다시피 뭐예요? 통치자에게 권위를 위임했다 그런 얘기죠, 지금. 그래서 통치자의 권위는 신민이 자발적으로 체결한 사회계약에서 비롯된 거다. 인간은 자연 상태에서 생명과 자유, 재산의 천부 인권을 신으로부터 부여받았으며 이를 안전하게 보존하기 위해서 개인적 권한 일부를 양도하는 사회계약을 체결해 국가를 조직했다. 딱 두 마디예요, 두 마디. 이걸 제가 좀 정리하면서 굉장히 노력을 했는데 이 정도로 하나 훼손하지 않고 요약할 수 있어요. 인간은 자연 상태에서 생명, 자유, 재산을 천부 인권이죠. 신으로부터 부여받았고 이를 안전하게 보존하기 위해서 개인적 권한의 일부를 양도하는 사회계약을 통해서 국가를 조직했다 이겁니다. 지금 따라서 국가는 뭐죠? 이거는 아무것도 아닌 거죠, 보면은. 개인의 권리의 일부만 양도한 게 뭐냐? 왜 다 안 하고 권력자가 사회계약에 의해서 통치를 수탁받은 상황에서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고 폭정하는 경우 개인의 저항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지금 일부 내가 갖고 있는 거예요, 보면은. 일부만 위임한 거 보면요. 위임했는데 수탁자 네가 나를 위해서 최선 다하지 않아서 그럼 난 저항하겠다 겁니다. 이게 지금. 권력자가 사회계약에 통치 수탁받은 상황에서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고 폭정하는 경우 개인의 저항권을 행사하겠다 그러죠. 로크에 의하면 헌법은 국가 권력의 남용을 방지하는 최고의 규범이에요. 우리 좀 오해하지 마세요. 착각하지 마세요. 헌법을 통해서 국민의 권리가 지켜지는 게 아닙니다. 헌법을 통해서 권력자의 권력 남용을
견제해야 이게 맞는 겁니다. 우리가 좀 사실을 좀 거꾸로 알고 있어 보면 거꾸로. 그래서 좀 보세요. 우리가 왜 일부를 남겨놨습니까? 그건 이모전시죠. 권력자가 지멋대로 하면 뭐예요 지금요? 예?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고 폭정을 해? 그럼 우리가 뭐예요? 저항권을 행사하겠다. 그래서 갖고 있다 그런 얘기죠. 에필로그입니다. 에필로그 다 왔어요. 통렬한 자기 부정을 통해서 발상의 전환을 꾀하지 않으면 누굽니까? 통렬한 자기 부정을 통해서 발상의 전환을 꾀하지 않으면 문재인 정권은 부모 세대보다 못 사는 자식 세대 길을 연 무능하고 오만한 정부로 기록될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제가 뭐 험담했습니까? 이게 좀 이게 예? 험담했냐고요 지금 내가 와서 뭐 저 잡아가라고 그래. 뭐 뭘 잡아가? 조국에 불러 조국. 그건 아무것도 안 도대체 말이죠. 이런 얘기는 좀 그냥 넘어갑시다. 그냥 유머로 그냥 넘어가시고. 그래서 문재인 정권은 뭐예요? 예? 통렬한 자기 부정을 통해서 발생 전환을 꾀하지 않으면은 부모 세대보다 못 사는 첫 자식 세대 길을 연 무능하고 오만한 정부로 기록될 것이다. 이를 막는 것이 로코가 통치론에서 설파한 국민 저항권입니다. 어떻게 막습니까? 이걸 갖다가 자식 세대가 더 못 사는 첫 길을 열어내고 우리가 막아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떤 근거로 막냐 그거예요. 바로 이게 뭐냐면은 통치론에서 얘기하는 뭐예요? 국민의 저항권이죠.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는 국민의 힘으로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박수 한번 치세요. 월스트리트 저널이 분석한 혁신과 경제 성장이에요. 이게 맞습니다. 혁신 성장 뭐 말만 그렇게 하지 말고 이거 보시면요. 이게 다 이게 좀 뭐 보세요 보면 라이트 형제도 있고 저 보면 좀 뭐예요? 예? 스티브 잡스 있고 다 이렇게 해서 혁신으로 일고 가는 거예요. 이걸 갖다 무슨 소득 주도 성장이라고 도대체 이 그림을 좀 아는지 모르는지 도대체 페니실린도 있고 그렇잖아요. 여기 보면은 T 모델도 있고 디젤 엔진도 있고 말이죠. 여기 에디슨의 벌브도 있고 말이죠. 자 보세요. 이렇게 해서 올라가는 겁니다. 지금 이게 따라서 혁신에 의해서 추동되는 거죠. 무슨 소득 주도 성장이에요 도대체 무슨 개뿔도 아닌 도대체 말이죠. 밀턴 프리드만의 자본주의와 자유 길게 얘기하지 않겠고요. 뭐냐면은 생산수단의 사유화 이건 아니죠. 하지만은 잘 보세요. 생산된 결과물의 사유화 이것도 사유주의예요. 국가가 소득의 절반을 갖고 간다면은 생산수단의 절반을 국가가 차지하는 거 뭐가 다르냐 그런 얘기예요. 굉장히 명쾌한 논리죠 보면요. 내가 번 거를 왜 국가 반이 몫이냐 그런 얘기예요. 그건 뭐야? 생산수단을 갖다 반을 공유한 거랑 마찬가지다 그런 얘기죠 지금. 경제적 자유는 정치적 자유의 필요 조건이에요. 고용주가 국가라면은요, 즉 자신의 생계를 국가에 의존한다면은 자신의 정치 신념을 필 수가 없어요. 이건 명쾌한 얘기 아닙니까? 국가가 고용주라면은 국가라면 라면 이름 같은데 신라면 같은데 그건 아닌데, 그래서 뭐 고용주가 국가라면 즉 자신의 생계를 국가에 의존한다면 자신의 정치적 신념을 자유롭게 피지 못할 거 아닙니까? 시민들이 정치적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그 이유는 뭐냐? 국가 이외에 그들로 하여금 생계를 유지할 수 있게끔 해준 민간 시장의 조직으로서 기업이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죠. 얼마나 이게 맞는 얘기입니까 도대체 이게. 내가 벌어먹고 살기 때문에 내가 국가에 의존하지 않으니까 정치적으로 독립되고 내가 뭐죠? 국가를 위해서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국가 공무원 돼보세요. 그 북한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도대체 이렇게 이게 박수 도대체 뭡니까 도대체 이게 신들린 사람처럼 말이죠. 박수 치는 것도 그냥 일률적이잖아요. 그냥 이렇잖아요 보면 그냥. 예? 국가의 책임, 개인의 책임 잘 생각해 보세요. 이제 여기 이제 바보들의 정책 사고인데 다 봤는데요. 발전기로 모터를 돌리고 모터가 발전기를 돌리면 아유 이게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발전기로 모터를 돌리고 모터가 발전기를 돌리면 된다고 생각해요. 영구 운동 법칙은 없습니다. 소득 주도 성장은 소득의 분배죠. 그죠? 소득이 성장을 이끈다는 거예요. 결국 소득이 소득을 이끈다는 것. 주어 목적어가 구분되지 않으면 정책입니까? 아, 이게 뭐예요 도대체. 주어 목적어 일체가 됐는데 도대체. 예? 이게 무슨 정책이 도대체. 세금 일자리도 마찬가지예요. 세금으로 일자리를 만들고 고용된 사람이 세금을 내면 일자리가 지속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기발한 10명의 뭐예요? 바깥에서 민간 일자리 있어 겨우 하나가 만들어지는데 지금 이게 말이 됩니까? 그 다음에 또
또 하나 자폐적 시각. 자폐적 시각이 기초한 과거 태영적 외교 관계 제발 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폐적 시각이야. 자폐적 시각이 기초한 과거 태영적 외교 관계. 국격 훼손, 국민 자존심 상처 주는 거 결국 국민의 저항을 부를 겁니다. 맞지 않습니까? 자폐적 시각에 기초한 국가 외교 관계, 국격 훼손, 국민의 자존심 상처 주고 결국 국민의 저항을 부를 거다 그런 얘기죠. 이게 클로징입니다. 4월 20일 오늘 모임은 강연자와 청중으로서가 아닌 오직 대한민국을 지키겠다는 우국 충정으로 깨어있는 시민들이 동지로서 만난 것입니다. 맞죠? 다시 한번 제가 정중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4월 22일 오늘 모임은 강연자와 청중으로서가 아닌 오직 대한민국을 지키겠다는 우국 충정으로 깨어있는 시민들이 동지로서 만난 첫날입니다. 맞죠? 정권은 유한하지만 정치는 깁니다. 물은 배를 띄우지만 배를 뒤집을 수도 있습니다. 이겁니다. 제가 배를 뒤집자라고 쓰지는 않아요. 뭐 그렇게 쓸 이유가 없잖아요, 보면요. 그렇죠? 배를 뒤집자 이렇게 쓸 필요가 없어요, 보면요. 네, 그렇잖아요. 그럼 뭐 왜 그렇게 하겠어? 정권이 유한하죠? 정치는 길죠. 물은 배를 띄우지만 배를 뒤집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그리고 김은구 대표 어디 계신가? 어떻게 그러면은 조금 좀 쉬었다가 바로 할까요? 바로, 바로. 그러면은 뭐 질의응답 뭐 이런 거 있는데요. 네네. 제가 그냥 강행군을 했는데 좀 어떻게 지루하지 않으셨어요?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너무 재밌게 강연 들으셨죠? 네. 조성근 교수님께 큰 박수.